자, 이 그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우리 한번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제 에너지가 많이 딸린 시간이다. 그죠? 맞아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손을 올려주신 분들이 시도를 하시네요. 맞아. 이게 이제 마음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마음을 버텨주는 거죠. 마음을 버텨준다. 자, 이제 공감 중재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공감해라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교사들도 요즘 많은 이제 세미나를 들어서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슬펐겠다, 억울했겠다, 화났겠다. 선생님, 염장 지르지 마세요. 집에 들어가면은 왜 그래? 안 먹던 약을 먹었어. 서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감이라는 부분을 내가 너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 마음을 좀 인정해 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훨씬 아이들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말도 우리가 이제 그 전라도 말로 제가 전라도 순천이 저기 뭐 고향인데 씨알도 안 맥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학생들이.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너가 한 말이 그럴 수 있겠다.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사실은 공감이다. 그러니까 뭐 감정으로 슬펐겠다, 억울했겠다, 뭐 속상했겠다 이걸 안 해도 괜찮아. 몰라도 오히려 이거는 잘못하면은 더 염장 지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은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감정보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다는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굉장히 큰 부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그럴 수 있겠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럴 수 있겠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 그럴 수 있겠다를 왜 그냐면요. 제가 이제 가족 상담을 많이 진행해요. 부부 상담하고 아이들하고. 특히 이제 이리 청소년 뭐 10대, 20대, 30대까지 부모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제 늦게 이제 가족에 오시죠. 그럴 때 이제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직접 자녀에게 얘기를 하라 그래요. 직접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번도 이 말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색해요. 근데 어색하지만 한번 해봐라 그럴 때 입을 열어서 띄어서 이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내가 네 마음을 잘 몰랐다. 이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는 아니지만 하늘과 이 서울대학교 차이만큼은 나요. 이게 그만큼 이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어색하고 낯설어요. 그런데 반응이 오니까 이게 되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관계에 막혀갖고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뭐, 나 모르고 아주 그냥 이게 우리는 벽처럼 살아요. 이런 이제 가정들을,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그 관계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관계로 하게끔 하는 게 제 일이에요. 학생은 학생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연인은 연인대로. 그럴 때 이제 이 어색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참 너무 어색해요. 낯설어. 왜? 처음 해본 일이니까. 그런데 시도해보는 거. 자, 지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 강연장에서 해본 사람 집에 가서 하기가 어때요? 할 수가 있어요. 입을 한번 떼었기 때문에. 그다음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2번 떼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떼지 않는 분은 이게 내년에 이제 이게 1년을 또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 제가 이제 여러 영상들을 올려놓지만은 또 현장하고 다르잖아요. 이 느낌의 이 영혼의 교감들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할 때 한번 입을 열어보는 거. 저는 이것이 사실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입을 열어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번 조금 더 내가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힘들어 보이면 연기 나면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라 막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그래요. 이제 상담에 온 아이들도 저한테 불평을 많이 하죠. 막 대안학교 할 때는 우리는 막 접시들이 날아다녔어요, 매일매일.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막 그 10원짜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걔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늘 레디고에서 막 달려야 되는 입장이죠. 그럴 때 이제 제가 늘 이제 제 쪽에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네 마음을 잘 몰랐다. 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선생님이 네 마음을 잘 몰랐는데 속상했겠다. 이렇게 하면 연기가 꺼져요, 일단. 활활 타오르는 연기를 불을 안 하고 일단은 확 떠져요. 쌤! 몇 번째! 이러고 얘기해요. 쌤 몇 번째냐고. 이렇게 하면. 그래 말이다. 아유, 쌤이 자주 잃어버리네. 쌤 이제 또 메모해갖고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기회 줘야지. 짱!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또 이제 뭐 언제 그랬냐 하면서 또 막 해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막 접시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좋아지고 이러진 않아요. 이런 이제 경험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경험을 시도해보면 경험이 만들어지고요. 저는 경험이 만들어지면 조직이 만들어져요.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한 구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구조화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사실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공감을 한다. 자, 불날 때 어떻게 이제 소화를 하는 거. 우리 불날 때 이 소화제가 여러분 식사하고 나서 이 소화제가 아니에요. 웅진 소화제가 아니라 영진 구론산이 아니라 이 소화제는 마음의 불을 끄는 이 소화제예요. 이게 뭐냐 할 때 여러 개가 있지만 아까 말한 공감이더라. 자, 그럼 아까 이제 제가 했던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수치스럽고 내가 정말 너무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의 바닥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슬픔, 화나고 이런 거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 공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을 끄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왜 우리가 불을 꺼야 돼요? 사람이 죽으니까. 불 꺼야 되는 이유는요. 나도 죽고 너도 죽으니까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을 꺼야 되냐? 불을 끌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끄는 거예요. 이 교사나 학생이니 내가 교사인데 내가 상담사다 내가 부모인데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계속 불만 나요. 그러니까 불은 누가 끄냐 그러면 위험을 감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먼저 시작한다. 왜? 죽지 않기 위해서 불을 끈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 나고 나면은 다 타고 나면 전부 다 재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학교든 간에 한 번씩 이제 확 이렇게 막 시베리아들이 막 등장해서 폭풍들이 막 휙 하면 이제 재가 남는데 전부 다 이 아픔에 재가 있어요. 교사는 교사대로 쓰라리고 모욕적이고 너무 내가 굴욕적이다. 이런 이제 그 자괴감들이 느낀다 그래요. 학생은 또 죄책감들이 느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숨기고 내가 막 힘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힘이 있는 것처럼 무시되잖아요. 이제 모두 다 우리에게 죄가 남아요. 그러면 이 죄를 사실은 뭘 하냐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토양을 만들 걸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나서 재가 있으면 그 재를 버리기도 하지만 걸음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도록 사실은 그 걸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을 끄고 나서 사실 그 아픈 것, 교사도 아프고 아이도 아프고 부모도 아프고 이 아픈 부분이 있는 것은 그 아이, 그 학생, 거기에 그 아까 처음 보여줬던 부서진 그 깨져 있는 유리, 이 부분을 다시 붙이는 악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양을 만들 걸음을 준비하는 거다. 이 부분. 그럼 어떻게 이제 걸음을 준비하는데 이제 불 끄는 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소화 단계. 불 날 때 이제 먼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자, 불이 날 때 보세요. 불이 날 때 여러분들이 저는 불이 나서 정말 1초가 늦었으면 제가 불타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제 생명에 대해서 하늘이 제한테 생명을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죽을 기회를 여러 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는데 정말 극적으로 살아난 거 보면은 하늘이 저에게 무슨 할 일을 하라고 어떤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받아들여요. 근데 이 불이 날 때 뭐냐면은 이야기가 들어오냐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데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불이 난 상태에서는 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인가 조금 우리 신체적인 것을 봐볼게요. 자, 조금 내가 언제 불이 났나를 지금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스트레스가 되면은 심장이 일단은 빨리 뛰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심장이 뛰는데 심장을 가장 빠르게 불규칙적으로 뛰는 이제 이 행동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징징거리고 짜증내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그래서 3분 짜증이 나면 우리 스트레스 안에 우리 호르몬이 코르티졸이라는 게 몸 안에 2시간이 머문대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짜증내면 그 교실이 전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짜증으로. 자, 그 다음에 15분 짜증내면 10시간, 하루 10시간 정도 이게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쪼그라들고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극심한 상태가 우리가 짜증이 날 때, 스트레스가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소화제, 이 특약이 이제 감정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차단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묻어두거나 반응을 안 해버리거나 삐지거나 이렇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처리를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이 불을 끌 때 우리가 불을 끄고 나서 자, 어디가 불이 났나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누선이 됐구나. 이게 후차적인 거예요. 그럼 불을 끄는 것이 먼저니까 먼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감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안에 이게 그 화가 난 상태를 알아주는 거예요. 네가 굉장히 화가 났구나. 뭔가 잘 모르지만은 엄청 화가 났구나.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심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스테이블하게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뇌를 사실은 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라 하면은, 맞아. 네가 속상했겠다. 네 말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날 때, 불이 좀 세면 불은 어떻게 하나요? 막 우리 소화기를 많이 뿌리잖아요. 공감을 여러 번 해준다. 그럴 때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상태로 변환이 된다. 자, 공감이 설명보다 6,356억의 효과가 있다. 정말 그럴까요? 자, 그렇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비트가 우리 초당 처리하는 정보 처리가 있는데, 감정과 생각의 초당 그 비트 처리가 있대요. 근데 생각은 그 이 초당 하나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60비트가 필요한데, 감정은 6,356억의 비트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감정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이 모션. 그래서 모타에 에너지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감정을 먼저 이렇게 잡는다. 불을 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판단을 한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확 빡 돈다 그럴 때는 감정적 상태가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지 않을 때. 조금 우리 쉬고 할까요? 네, 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